자, 북미 관계 변화가 올까요? 아직은 전망이 어둡기만 한데, 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우리나라에 오늘 왔습니까? 오후에 온다고 그랬는데요. 저한테 왔다고 연락을 아직 안 해가지고 왔겠죠. 자, 그런데 와서 북한과 만날까 아니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궁금한데 북한에서 선수를 치고 나왔습니다. 우리 마주할 일이 없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아예 미리 만날 일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이럴 때 이제 관심을 모으는 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그동안에 한미 워킹그룹이 상당히 북한으로부터 불만을 많이 사왔던 부분 지적이 되어 왔지요. 이 얘기가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할 일과 한미 워킹그룹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혹시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전망해 보고 남북 관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tremendous success together, and we'll solve a big problem, a big dilemma that until this point has been unable to be solved primarily. 방어를 지도하고 싶었던 그런 방어를 우리가 방어를 이겨내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선과 꼭 그걸 다 이루고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하지 않으면 훌륭한 동아의 전주곡까지 차정 교수, 비건이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 북미 대화에 뭔가 숨통을 좀 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이런 식으로 북한이 상당히 위협적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벼랑 끝에서 또 한 발을 물러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종의 북한이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이 정확한 의도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좀 상황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 등이 아마 지금 맞물려서 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번 그 비건이 오는 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그 볼턴 이 지금 회고록이 나왔던 비건 초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노이 그 회담 과정에서 비건이 북한하고 뭔가 초안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볼턴이 이 지금 뭐 마이크 폼페오나 또 지금 펜스 부통령을 다 동원해가지고 결국 그걸 갖다가 지금 비건 초안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비건의 초안이라는 것 자체가 영변 지역의 불능화 플러스 알파 정도가 아닐까. 거기서 뭔가 지금 미국이 이 대북 제재의 보상을, 그러니까 완화를 하는 그런 보상, 그러한 방안을 아마 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북한하고 접촉을 한다면 자신이 그러니까 북한하고 만들었던 이 비건 초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딜을 한번 해볼 그러한 의향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태근 의원 모양새만 놓고 보면 비건 장관이 우리나라에 오고 도착하기도 전에 최선희가 뭐 마주 앉을 이유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놓고 보면 마치 미국이 아쉽고 북한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들리는데 꼭 그렇겠어요? 비건이 지금 왜 한국에 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비건의 직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국무부 부장관, 예.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무부 차관이죠. 또 하나가 이제 대북 특별 대표예요. 근데 대북 특별 대표로 역할을 했을 때는 제가 그 여성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대북 그 실무 책임자인 여성이 항상 동반을 했어요. 요번에 또 그 여성은 또 안 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비건의 방문은 사실은 대북 특별 대표로서의 역할보다는 국무차관, 국무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G7 그 회의에 지금 저희를 지금 참석시키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을.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계속 지금 타결되고 있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꼭
대북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예.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꼭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최근에 박지원 국정원장 그 후보자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이제 그 인사가 발표가 됐는데 아주 성급하게 스몰 딜 플러스 알파라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하노이에서 회담이 있었을 때 스몰 딜이라는 건 뭐냐면 영변 핵시설 같은 일부 정도의 핵시설을 폐기를 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미국도 제재를 완화해라. 소위 이제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가자.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미국이 노딜을 한 거거든요. 아,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스몰 딜 플러스 알파, 예를 들면 영변 핵시설 플러스에다가 뭐 고농축 우람유 시설, 뭐 ICBM 시설 몇 가지를 포함해서 중간 과정을 거치는 거 과정으로 돌파구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저는 이 문제의 가장 큰 함정은 뭐냐면 우리는 중재자가 아니라 우리가 당사자라는 겁니다. 북핵의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 스몰 딜이든 스몰 딜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때라는 동의 과정들이 없이 본인들 머릿속에서 아, 스몰 딜이나 스몰 딜 알파가 가능한 방법이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북관계 전망도 함께 짚어봤습니다.